없이도 이렇게. 그러면 물권 변동 원인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취득시효는 등기 하여야 등기 없이도. 법률 행위는 그냥 등기, 왜냐하면 법률 행위는 언제 상속을 생각해. 상속은 죽은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니까 그런 건 등기 없어도 돼. 명확한 건 판결 떨어진 게 명확하다니까. 경매 명확하다고. 근데 법률행위는 은근슬쩍 하잖아. 은근슬쩍 법률행위 하니까 명확하지 않아. 그러잖아.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니까. 은근슬쩍 하니까. 그 취득시효는 언제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자기가 취득시효도 은근슬쩍 하니까 등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와 다같이 행시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경우는 명확하잖아. 명확하면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총칙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효력으로 물권의 효력이 있는데,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처분이나 기분 나쁘면 갖고 있어야 돼. 처분해버려야 돼. 그래서 다 처분해버려. 이렇게 기분 나쁜 거 갖고. 책 같은 것도 필요 없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책 불태워버리는 짓을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지. 팔아먹는 것도 처분. 그럼 불태우는 짓을 뭐라고 배웠어? 다시 사실상 처분. 그리고 팔아먹는 것은 법률상 처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처분이나 양도나 같이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뭘 배우냐면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도 마찬가지로 점유권의 취득 시기가, 점유권은 그냥 점유하면 된다고. 점유.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등기해야 되네 마네 할 필요 없지. 이렇게. 그 점유권은 점유하고 나서 20년 시간이 흘러야 점유자요, 그냥 주스면 점유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물건 주스면 점유권이지, 물건 주워서 20년간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게 20년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뭐요? 취득시효.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자, 3장 오늘 배울 내용이 소유권인데,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 수익 또 처분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소유자는 자기가 맨 사용 수익만 한다고, 수선도 한다고. 수선하는 짓은 보존행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관리행위.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인정되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는, 오늘 문제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됐다고. 처분권만 존재하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X해. 됐지? 아, 도대체가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 반쪽짜리가 있겠냐고. 이거 반병신이지 이거. 그래서 외워야 돼요. 다시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 기능만 있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 놓으시라고.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의 변동 원인 두 가지가 있고, 자, 소유권의 변동 원인을 보니까 소유권의 변동 중에서 취득에는 법률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어.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가 있을 것이고, 행위 이렇게만 쓸까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첨부
그리고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여러분들 무주물을 선점해 본 경험 있으세요? 통 없어? 우리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가서 토끼 주스면 무주물 선점이거든, 그거. 잡아서 꼼짝 못하게 토끼가 딱 얼어붙인다고, 땅바닥에. 함성을 한번 탁 지르면, 그럼 주워와. 무주물 선점, 무슨 유실물 습득하신 적 있어? 남의 것 훔쳐서 유실물 습득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거. 무주물 선점, 다 같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런 것들이 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인데, 그건 전부 부동산과 관계없는 것이고, 동산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첨부는 따라서 두 개가 하나가 된다. 혼인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인하면. 당신 혼인을 했다 보니까 지금 사는 분하고 둘이 하나가 됐냐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거에. 참, 그냥, 밥도 같이,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혼자 먹으려고 밥해, 같이 먹으려고 밥을 해. 그런 얘기요. 그래서, 첨부는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 취급은 다 해야지. 다시 첨부는 한 개다. 거기에 첨부에 있는 다시 부합. 또 하나는 혼화, 가공 이렇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혼화는 그야말로 섞이는 것을 혼화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토지와 토지가 섞일 수도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렇게. 없어. 가공. 땅에다가 무슨 땅을 그냥 멋지게 거기다 뭐 그림 그려놓는다고 땅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 땅에다가 보리 농사 지었다고 해서 땅이 아닌 것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가공이라고 하는 것과 혼화는 그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이 아니고,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부합이 나와, 부합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효는 매년 한 문제 나와, 여기. 지금 취득시효, 그 다음에 부합 이따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효력으로,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의 효력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있을 것이고, 소유권의 효력으로 소유자는 옆에 땅 농사 짓다 보면 때로 들어갈 수도 있지? 농사 짓다 보면. 그러면 막 무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들어가도록 좀 봐주셔야 되겠어. 그런 걸 상린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자에게는 상린권이 있지,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의 특유한 효력이 상린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따가 상린권 배울 것이고, 그럼 이 상린권에서는 상린관계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맞게, 특징이 맞게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요것만 아시면 돼, 경계. 그리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와 상린권 중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린권과 관련해서 경계, 그 다음에 우아랫집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운다고, 이렇게. 그래서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의 효력 중에 소유권의 기한,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게 나오냐면 하도 많이 해서 요거 이제 따로 여기서는 강의 안 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요거 물어봐라. 갑의 토지에 을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중에 토지 내놓으시오, 반환 청구. 건물 철거시오, 방해제거 청구권 갖고. 집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누구 집인데 나가, 그런다고 그랬지? 집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누구 집이야, 여기는? 을의 집이니까. 나가나 마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시오 할 수는 있지만 집에서 썩 나가시오 이런 짓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하고 등기 없이 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을 팔아먹은 토지 소유자 을에게 여전히 토지의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내놓을 수 있어.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철거는 이사 간 사람에게, 새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철거는 병에게만. 그러므로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이것만. 그리고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시오 마시오.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럼 토지 사용은 누가 하고 있냐면 여전히 건물 소유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을에게.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는, 정에게 임대했을 때는 임차인에게는 철거하시오 못하는 거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갖췄어도 퇴거하시오.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거다고 이게. 그럼 그 정도가 정리가 되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 거기서 그냥 내가 더 이상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 그래서 공동소유해서 이제 문제가 정리가 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약집을 가서 이제 상린권 한번 보시자고. 요약집. 그래서 51페이지 펴보시면 51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중에 상린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자, 밑에 상린관계 밑에다가 첫째, 상린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옆집에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야 이게. 우아랫집 사람들 사이에. 그러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겠어, 임의규정이겠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분쟁만 적용되면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 알아야 될 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관습 우선. 셋째,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 꼭 기억해야 돼 여기는. 중개사 시험답게.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몰라도 돼.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